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투자자, 거래처하고 이렇게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정적인 회사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여신을 안 줄 거고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할 거고 거래처도 거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소개서가 되겠죠. 회사 소개서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고 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잘 갖춰 놓으시고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야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를 계속 어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소개서 대충 만들어요. 재무제표 뭐 세무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뭔가 내세울 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회사의 사업계획서, 회사 속에서는 회사의 수익 모델과 아이템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를 하나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명확히 적시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그냥 뭐 흔한 회사 중에 하나 아닌가? 흔하게 남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말겠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어떤 가치를 고객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정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서 한 장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재무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첨부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보는 재무제표에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유동비율이라는 걸 봐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하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유동비율이 낮으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동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비율이요. 부채비율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막막해 하세요. 부채비율을 어떻게 줄여? 이미 부채 있는데. 부채는 그대로 똑같지만 자기 자본을 늘려놓으면 이게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더 확충하시는 방법이 부채 비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은행 여신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한 200% 이내가 가장 이상적인데, 맥스로 하더라도요 500%는 안 넘기셔야 돼요. 5배 이상 넘어가시면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기 쉽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여력이 되느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이자로 나간 돈이 얼마냐를 정확히 잘 계산해 보시는 이 이자 보상 비율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또는 성장성에 관련된 비율들이 있죠.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이라고 해요. 자산이 해마다 얼마씩 증가하고 있느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회사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매출액 증가율도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회사는 사실 가장 좀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갈 수 있게 이렇게 매출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을 외상 채권으로 나눈 거예요. 이 매출에서 외상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외상을 엄청 많이 준 회사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낮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돈을 벌어도 다 외상이구나. 받을 수 있다고 재무적으로는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출 채권 회전율까지,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 채권 회전율, 이 정도는 활동성 관련 지표로 해서 은행이라든가 투자처 이런 곳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하기 쉽지 않으시죠. 대표님이 그거 만드시기 쉽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세무사분들도 여러 업체를 거래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 주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 컨설턴트들한테 중간중간에 분기별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차근히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요 남들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분식회계처럼 별로 안 좋은데 그거를 떡칠을 해가지고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사기가 되는 거고요. 좀 좋게 말하더라도 부풀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재무제표로 보일 수 있을까? 가능성 있는 쪽으로 만들다 보면 회사가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가 안정이 되고 재무제표가 괜찮으면 필요할 때 은행이나 정책자금에서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쉽게 또 그 위기를 극복하실 수가 있고요. 항상 점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에서 이제 마케팅도 말씀드렸고 네트워킹 뭐 여러 가지 직원 관리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